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포인트를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코스닥 쪽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AI 논쟁 재점화입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에 빠질 수 없는 AI죠. 간밤 오라클의 어닝 쇼크에 시장도 함께 쇼크를 받았는데요. 실체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걸까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시장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오라클과 애플이 기술주 하락을 주도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2분기 실적이 월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못 미친 오라클이 장중 13%대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오라클은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죠. AI 붐으로 올해 50%가량 폭등했던 기업이고요. 또 오라클의 급락은 미국 시장에서 AI 붐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실적이 AI 수요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에 대한 과도한 분석까지 더해서 AI 붐이 정점에 달했다라는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새로 공개가 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러한 격언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USB-C 타입과 카메라 기능 등등 예상했던 업그레이드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면 새로울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이폰 신제품은요. 아이폰 시리즈로 이어지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동일한 간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또 아이폰 프로맥스만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지만 발표 전부터 1%대 하락세를 나타내던 애플은 해당 발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서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채권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펙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 원유 공급량 수요보다 하루 330만 배럴이 적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하루 23만 배럴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측치는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개선이 된다라면 유가는 $1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유가가 $100를 돌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국제 유가는 어제도 상승하고 또 지난 13거래일 중에 11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수급 상황은 여전히 꼬여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와 기관들의 매수 물량 축소로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들이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2,400여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600여 종목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네이버에서도 오늘장 주목할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상황과 더불어서 테마 동향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중국의 요소수에 대한 이런 요소 수출 제한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주목받고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요소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비료 관련주인 조비를 대장으로 해서 KG 케미칼 그리고 남해화학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이원 컴포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디지털 헬스 관련주인 엑세스 바이오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주인 에코바이오와 GNC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이자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대한제당 우, 그리고 대한제당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 관련주 대장이죠. 흥구석유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 테마성 흐름을 나타내는 이러한 섹터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은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목받았던 로봇이나 반도체, AI, 전체적으로 섹터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 테마들을 대체할 새로운 테마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물가지수 발표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밤 발표될 CPI도 시장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만 한다라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가진 문제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상승 모멘텀의 부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점을 속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을 찾거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이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변동성이 클 때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를 통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와이파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죠. 삼성이 가면 우리도 함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슈를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최근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2024년부터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AI 초연결을 구현하고 또 삼성전자 가전제품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죠. 자, 또한 인텔이 오는 4분기부터 대량 공급에 들어갈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메테오 레이크 탑재 노트북부터 와이파이 7이 기본 기능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최신 노트북에 와이파이 7이 더해질 경우에는 새 와이파이 규격의 보급으로 인해서 AP, 유무선 동력기와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또 노트북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지원기기 증가 시에는 AP와 유무선 공유기 판매량 또한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는요, 현재 전 세계 2억 8천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파이에 연결된 가전들은 가전기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홈 시장이죠. 100조 원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 출시된 이러한 140억 개에 달하는 다양한 커넥트 기기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 비전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DX 부분에서 절반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커넥티드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싱스 관련주나 또 와이파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주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죠.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와이파이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통해서 또 기회를 잡아볼까요? 네, 바로 머큐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2024년부터 출시되는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에 순차적으로 메터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메터 제품 등을 통해서 현재 와이파이 분야의 전문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슈가 크죠. 오는 2024년부터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하겠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싱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홈 시장 같은 경우 올해 1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머큐리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공략주를 말씀드릴 때는 미리 공략주를 넘기는데요. 자, 아까 제가 동종목을 추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길 때는 사실 상승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장대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이렇게 슈팅이 충분히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이미 그 종목을 미리 원고를 넘기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드렸지만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7,7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최근의 고점입니다. 최근의 고점 7,7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이 목표가를 돌파를 한다면 제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5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지금 슈팅이 나오더라도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이파이 관련주로 머큐리 받아보겠습니다. 저점에서 미리 봐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방송 도중에 또 슈팅이 나오네요. 목표가 1차적으로 7,700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볼게요. 자, 또 이제 위원님의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어제 추가적으로 전략을 챙겨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MI큐브 솔루션 보겠습니다. 기존 1차 목표가였던 33,000원 지지라인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만에 추가 슈팅이 나옵니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해도 좋을 종목이고요. 최근에 시장이 어렵지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매집이 된 종목들에 한해서 그렇겠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MI큐브 솔루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정책으로 인해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저점을 잡아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힘을 모은다라면 슈팅이 나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목표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린 자리입니다. 33,000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33,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오늘도 갭을 크게 띄우고 상승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윗골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시장이죠. 수익은 줄 때 챙겨가고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작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I큐브 솔루션 어제 AS 코멘트 해드리는 거 들으시고 또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MI큐브 솔루션 어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더욱더 큰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 워낙에 또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주시면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까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라는 이런 이슈로 원격 진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사는 전 세계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 AI 원격 진료 신사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장대양분 켜내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6,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6,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점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최근의 고점이 6,28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의 고점 6,280원, 6,3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6,500원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부 수익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시고요. 아직 시장에서 원격 진료 사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준다라면 다시 한번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은 6,280원에서 6,3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서요. 일부 수익도 챙기시고 재매수 관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아쉽게도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